밀양의 새 사또가 부임하면 그 이튿날이면 어김없이 싸늘한 주검이 되었다. 아무도 그 까닭을 알지 못했다.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신에는 상처 하나 없었으되 얼굴만이 공포에 질려 굳어 있었다. 부사 자리가 비면 조정에서 세 사람을 보냈고 그 사람도 역시 죽었다. 9번째 주검이 나온 뒤로는 밀양 부사에 자원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한 사내가 스스로 그 자리를 자청했다. 그 사내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저주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말해야 하겠다. 조선 중기 밀양 도호부 낙동강 지류인 밀양강이 고을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흐르고 강 북쪽 언덕 위에는 영남로라는 큰 누각이 서 있었다. 진주 촉성로, 평양 부병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명로였다. 그 고을 부사에게 외동딸이 있었다. 이름은 아랑. 용모가 고왔고 성품이 정숙하여 관아 밖으로 좀처럼 나서는 일이 없었다. 그런데 관청에서 잔심부름을 하던 하급 관리 하나가 아랑을 흠모했다. 이름을 죽이라 했다. 신분이 낮은 통인에 불과한 자였으니 부사의 딸에게 감히 눈길조차 줄 수 없는 처지였다. 죽이는 마음속에 어두운 욕심을 품었고 아랑이 어릴 적부터 곁에 두었던 유모를 돈으로 매수했다. 어느 가을밤 보름달이 떠올랐다. 조선의 귀중 여인에게 달구경은 드물게 허락되는 바깥나들이었다. 유모가 아랑에게 말했다. 아가씨, 오늘 같은 달밤에 영남로에 올라 강물에 비친 달을 보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아랑이 유모의 손을 잡고 영남로에 올랐다. 밀양강 위로 달빛이 은빛 비단처럼 흘러내리고 누각 아래 대나무 숲이 바람에 사각거렸다. 아랑이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내려다보는 사이 유모는 슬그머니 자리를 비웠다. 어둠 속에서 주기가 나타났다. 아랑은 끝까지 저항했다. 주기는 그 저항 앞에서 짐승이 되었다. 달빛 아래 영남로가 한순간 고요해졌고 누각 아래 대나무 숲에 아랑의 몸이 묻혔다. 아버지 부사는 딸을 찾지 못한 채 상심하여 고을을 떠났다. 아무도 아랑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다. 그 뒤로 밀양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새 부사가 부임했다. 첫날 밤을 관아에서 보냈다. 이튿날 아침 하인들이 문을 열었을 때 부사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었다. 상처는 없었다. 다만 얼굴이 무언가를 본 듯 공포에 질려 굳어 있었다. 조정에서 또 사람을 보냈다. 그 부사도 죽었다. 또 보냈다. 역시 죽었다.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죽었다. 9번째 주검이 나온 뒤로 밀양 부사에 지원하는 자가 사라졌다. 관리들 사이에서 밀양은 가면 죽는 고을이 되었다. 고을 사람들은 밤이면 대나무 숲 쪽을 쳐다보지 않았고 영남로 아래를 지나는 것을 꺼렸다. 그런데 한 사내가 나타났다. 스스로 밀양 부사를 자청한 것이다. 사내의 이름은 전하지 않으나 야담 속에서는 이현령이라 부르기도 했다 한다. 이현령은 밀양에 도착하여 관아에 짐을 풀었다. 하인들이 걱정하며 말렸으나 이현령은 고개를 저었다. 물러가거라. 오늘 밤은 혼자 있겠다. 해가 지고 사위가 어두워졌다. 이현령은 방 한가운데 촛불 하나를 켜놓고 단정히 앉았다. 밖에서 밀양강 물소리가 멀리 들려왔고 대나무 숲에 바람이 사각거렸다. 2경이 지나고 3경이 되었다. 갑자기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들며 촛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고 방문이 저절로 열렸다. 창백한 여인 하나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머리가 흐트러지고 얼굴이 달빛처럼 하였다. 역대 부사들은 이 모습을 보자마자 기절하여 그대로 숨이 끊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현령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도망치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한참을 여인의 눈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한마디에 여인의 얼굴이 달라졌다. 원기에 사나운 기운이 가라앉고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랑이 말하기 시작했다. 유모를 믿고 따라 나선 달구경의 밤, 영남로 위에서 홀로 남겨진 순간, 어둠 속에서 달려든 자, 끝까지 버텼으나 끝내 목숨을 여리는 예, 대나무 숲 차가운 흙 속에 묻힌 채
아무도 자신을 찾아주지 않았던 세월. 원한이 쌓여 원기가 되었으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었다는 것. 이현영은 끝까지 들었다. 촛불 없는 어둠 속에서 원기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다. 네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자가 누구냐? 아랑은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두 글자를 남겼다. 붉을 주, 깃발, 기. 말을 마치자 아랑의 모습이 새벽 안개처럼 흐려지며 사라졌다. 이튿날 아침 이현영이 살아서 방문을 열고 나왔을 때 관아의 하인들은 귀신을 본 듯 놀랐다. 이현영은 곧바로 관아의 통인들을 모두 마당에 불러 세웠다. 줄지어선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대조했다. 붉을 주, 깃발, 기, 주기. 주기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었다. 이현영이 주기를 불러내 신문하자 주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유모를 매수한 일, 아랑을 영남로로 꿰어낸 일, 달빛 아래에서 벌어진 일, 그리고 대나무 숲에 시신을 묻은 일까지 주기는 처형되었다. 영남로 아래 대나무 숲에서 아랑의 유해가 수습되어 비로소 장사가 치러졌다. 그 뒤로 밀양에서 부사가 변을 당하는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밀양 사람들은 아랑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해마다 제사를 올렸다. 영남루 뒤편 대나무 숲 곁에는 아랑의 사당, 아랑각이 세워졌으니 오늘날에도 그 자리에 남아있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밀양 아리랑의 그 아리랑이라는 말이 아랑에서 비롯되었다 한다.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되 밀양강 위로 달이 뜨는 밤이면 대나무 숲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온다 했으니라.